이제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전국에 쏟아진 물폭탄의 이유와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주간 소식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소식의 상당량이 전국에 쏟아진 물폭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은 예를 들어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에 주로 많이 쏟아졌고, 그걸 통해서 어떤 피해가 생겼느냐, 농작물 피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부는 추경을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걸 갖다가, 재복구를 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뭐 재해에서 뭐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예, 엄청난 추경.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죄가 많아서 하늘이 노해서, 뭐 천둥번개와 함께 비를 뿌린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들이 뭔가 의도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야겠죠. 우리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증거를 찾아내기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어떻지 않느냐고 충분히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뭐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어떤 뭐 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신 같은 걸 맞고 이제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와 그 정부를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다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분노가 표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수를 통제해야 되는 소수의 그룹들은 당연히 사람들은 그 진실을 에 다가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들이 인위적인 재난을 일으키고 기후변화 탓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사람들이 너무 세뇌돼가지고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해도 어, 믿지도 않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들이 기후 조작, 인공 강우를 포함한 이 기후 조작을 한 지는 뭐 한 70년? 7, 8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전에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되는 것만 해도 한 7, 80년 동안 이들이 기후 조작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1952년도에 많이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있었던 림머스 홍수라는 것인데 영국 공군이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그 며칠 후에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 강우나 어떤 그 기후 조작,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특허가 뭐 그 인공 얼음액 생성 특허 1966년도에 뭐 놀렌버그 지 로버트라는 그 사람의 특허인데 놀렌버그 특허라고 합니다. 그 놀렌버그 특허 거기에 이제 다 나옵니다. 모든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존의 캠트레일에 대한 것들 인공광어를 뿌리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인공 얼음 핵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 알루미늄, 스트론튬, 바륨, 뭐 그리고 뭐 계면활성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그것을 주입하는 자 이런 형태의 것이 다 특허로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특허를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 기업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의 어떤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뭐 기관들이 있겠죠. 뭐 나사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무슨 뭐 뭡니까 해양관리청, 노아 뭐 이런 데들이 있겠죠. 이런 데서 이제 지오 엔지니어링 특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66년도의 특허입니다. 그 로렌버그.
놀렘버그 특허는 1966년도인데 최근에 2022년도에 이들이 또 미국에서 특허를 하나 받은 게 무엇이냐면은 산화그래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얼음핵 생성 이 여기에 산화그래핀을 넣는 이것을 2022년도에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022년 이후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맞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캠트레일에서도 그래핀 성분을, 이제 뭐 우리가 흡입할 수도 있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토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기후변화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어떤 폭우 같은 게 내린다라든지 아니면 산불이 난다라든지 자신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그런 인재인데 이것을 자연재해로 감추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뭐 기후위기 이런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산불이나 홍수 모든 것이 다 이들이 일부러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인공강우를 하고 또 폭염을 지금 왜 이렇게 폭염이 있냐 하는데 사실 뭐 지금보다 더 더웠던 적도 있습니다.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지금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습하면서 덥게 만드는 것은 이 하프를 이용해서 알래스카에도 하프가 있지만은 전 세계에 많은 하프 기지들이 있습니다. 하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전리층을 가열하는 이 그 마이크로파를 이제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굉장한 폭염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죠. 그래서 보통의 이 기후 조작은 이 하프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뭐 처음 그 공개했던 것 중에 하나 어디 있을 겁니다. 아마 네이버 TV나 아니면 블로그나 유튜브는 이제 많이 날라가가지고 뭐 모르겠지만은 존 브래넌이라는 CIA 전 국장이 실제로 CFR에서 연설을 한 그런 영상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것을 성층권의 어떤 에어로졸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SAI라고 하죠. 그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을. 그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야, 인공강우나 기후조작 이야기하면 음모론 취급을 하고 있다. 이 참, 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를 뭐 수십 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모론이라는 어떤 단어도 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올해 초에는 산불이 있었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월달, 3월달인가? 그때쯤에, 올해 초에, 이제 뭐, 저쪽 경남 막 이쪽 해가지고 산불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산청 이쪽도 산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번에도 이제 그 주로 그 받은 지역들을 보니까는 뭐 경남 쪽도 있지만은 이제 전라도 광주라든지 충청도 해가지고 서울보다는 좀 더 지방 쪽에 이런 홍수 뭐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이것은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이제 어떤 발전소 건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충분한 그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청군만 이제 보면은 산청군 좀 위에 함양군이 있습니다. 함양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에 1조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무슨 투자자들 모집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제 토지를 사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금액적인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가장 최우선이 과제가 무엇입니까? AI 통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을 지어야 한다.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어떤 발전소라든지 그런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도시로 다 몰아넣어야겠죠.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데로 다 들어가고 뭐 제가 말씀드린 뭐 거창, 뭐 산청, 뭐 함양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군이나 읍 같은 이런 어떤 소재지들은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런 AI 기술들로 인해서 그런 것을 위한 어떤 인프라가 설치돼야 되고 사람들은 다 이 스마트 시티 15분 도시 안에 갇혀야만 합니다.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증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증거라기보다는 이들이 산불을 왜 냈는지 이걸 보면은 홍수를 왜 냈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역시나 뭐 기사 같은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경남 그 산청과 하동에 이제 굉장히 엄청난 산불이 났었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온 디바이스 AI 산불 대응 체계 구축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일일이 이거를 감시 못하기 때문에 AI 기술과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을 감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AI가 어떤 감시하는 구축 체제를 이들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다가. 근데 이제 AI 구축 체계만 그냥 만들고 땡일까요? 아니죠. 그 주변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AI가 감시하는 이런 어떤 스마트 네트워크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드론이 출동할 수 있게 드론 기지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빌미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산불을 핑계로 해서 막 이런 것을 세금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사람들은 산불이 났으니까 산불을 막기 위해 쓰는 세금이니까는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하는 짓이야, 니들?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니죠. 산불을 내면은 그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어떤 해결책을 이들이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수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수가 나면은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 하수 시설도 뭐 미비하고 도시가 안전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사람들을 이제 도시로 몰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 지역을 이 어떤 땅값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을 이용해 가지고 헐값에 사들이고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건설하면서 이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산업 그이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이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보면은 누가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LG와 SK가 일단 대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지 문제도 있고 어떤 전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설령 만들어도 거기에 어떻게 전력을 투입할지 이거 사실 솔직히 거기서는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시키면 해야겠죠, 그들은. 일단은 저는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그것을 충당할 만한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것은 부족하다라고 물론 봅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되고 하는데 스마트폰도 충전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최소한의 전력도 어, 아마 사람들이 공급받기 힘들 것이다. 부자들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많아야지만 그 비싼 어떤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급제 사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 에너지 난에 어떤 시달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하게 정부에 복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스마트 미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이들이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뭐 지금은 전기세를 납부 안 하면은 뭐 좀 지나면 전기를 끊고 이런 거는 분명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중앙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그런 걸 모니터링 해야 되지만 스마트 미터는 그렇지 않죠. AI가 중앙에서 연결되어 있는 AI에 의해서 스마트 미터를 차단해 버리고 특정 시간대에만 어떤 인터넷이 된다라든지 에어컨을 틀 수 있다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배급제 사회가 아, 도래가 한다는 것이죠. 스마트 시티 자체가 배급제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모든 것이 배급제입니다. 물, 그리고 음식. 음식은 이제 뭐 곤충이나 이런 곤충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나 아니면 뭐 가짜 실험실
이런 실험실 식품을 배급받게 되고 물도 배급받고 이 에너지도 배급받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계급에 따라서 차등 배급이 됩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똑똑하다라고 좋아하지만은 스마트 시티는 사람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을 완전한 디지털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조금만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것을 보시면은 그거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재난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로의 박차 이것이 가해질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다 도시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이런 큰 아파트들은 하수 시설들을 잘 해놓죠. 그리고 좀 높은 곳에 좀 부지를 정해가지고 어떤 홍수 피해 같은 것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주변에 산이 없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좀 덜합니다. 물론 시골에 산다고 홍수 피해가 커지고 산불 피해가 커지는 건 아니죠. 산불을 인위적으로 내고 홍수를 인위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어차피 대중들을 상대로는 내러티브 싸움이죠. 도시가 안전하다. 너 시골에 있으면은 화재, 산불의 위험도 있고 산사태 위험도 있고 홍수 위험도 있다. 서울로 올라와라. 뭐 부산으로 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갇힌 그런 미래,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겠죠.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더 길게 2050년까지 내다보고서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고, 갑자기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이 남한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어딘가에 뭐 재해를 일으키고 불을 내고 그 다음에 홍수를 일으키고 그리고 한국도 어딘가에 산불이 나고 재해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근데 그들의 목적 자체가 뭐냐 그러면 AI를 밀어붙인다는 거죠. 근데 AI 한다고 하면 뭐 그냥 돼요. AI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돼야 되고 그걸 이제 돌리기 위한 전력망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대도심으로 밀어 넣어야 되고 거기 뭐 어떻게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는 데보다 그 스마트 시티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성냥갑 같은 데다 가둬놓고 통제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이런 것들을 계획하에 이 계획이 한두 해 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게 보게 되면 산불 같은 거를 내게 되면 불이 나고 나무가 없어지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나무가 그 비나 이런 것들을 그 물을 머금지 못하죠. 그러니까 밑에는 뭐 산세타라든지 홍수가 더 쉽게 나죠. 그리고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이란 작자, 이 쥐박이란 작자가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뭐 나중에 되니까 4대강 그 말을 바꿔가지고 뭐예요? 그게 어? 거길 갖다가 뭐 보를 4대강에다가 보를 이렇게 설치했죠. 물을 가두어서 가지고 뭐 나중에 뭐 홍수가 아니라 가뭄에 대비한다고. 근데 물을 가둔다는 개념 자체가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그 주변으로 다 넘쳐버려요. 근데 4대강 근처에 뭐가 많냐 그러면 4대강 근처에 물이 넘치게 된다면 전부 다 농경지잖아요. 다 이게 일부러 걔네들은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들은 전부 다 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로 다 막아버리면 그 물은 자연스럽게 뭐 넘칠 것이고 그럼 홍수가 더 심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예전에 다 계획을 하고 그런 매국노들을 시켜가지고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하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오정혜 의원님, 이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 가 있는 사이에 또 한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그 전부터
몇 달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한국은 이미 캠트레일을 거의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뿌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홍수가 났고 그 전에도 자연재해가 뭐 우면산 산사태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역사는 확실히 반복이 된다는 거를 또 알 수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당했고도 또 거기서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성찰이 없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이렇게 뭐 수해가 엄청나게 났지만 맨날 한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또 뭐 이 시기에 누가 어디 가서 술 퍼먹었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고 그런 데는 이제 눈알이 벌게져서 날뛰지만 또 이렇게 깁스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캠트레일을 몇 년, 몇십 년째 거의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뿌리고 이런 거를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또 이재명 정부라는 이 막장 정부는 또 추경에 미쳐 있는 정부고 또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서 나라 경제를 폭망시킨 다음 우리를 전부 다 이제 어디 성약갑 같은 그런 스마트 시티 15분 도시에 갇혀 살게 만들고 또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미친 제도를 이번에 또 실험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 기후 조작으로 인한 재난을 인위적으로 일으킨 다음 그런 데다가 우리를 밀어넣고 배급해주는 돈 받아먹고 배급해주는 그런 곤충 음식 처먹으면서 살아라 이런 그런 못된 속내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홍수 사태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기후 재난 안에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같은 이제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한다 한들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싸워야지만 이런 딥스테이트로 가득한 이 잘못된 나라에 이런 잘못된 우리를 죽이고 억압하려는 이런 정책들에 정말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지만 이걸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이 첫 번째 토론 주제하고 약간은 벗어난 얘기지만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또 그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그런 선심 쓰는 나라 경제 폭망시키려는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는 했는데 또 막상 신청 기간이 오니까 잘들 받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계속해서 팁스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기후재난을 일으켜도 뭐라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뿌려서 나라 경제를 폭망시켜도 아니 좀 욕하더니 그냥 받을 때 되니까 잘들 받아 먹는다 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정부가 하는 일은 어떤 거든지 웬만하면 덮어놓고 의심부터 해야 되고, 예, 이게 의심이 이런 때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해야 되고, 또 의심을 해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결과 이게 잘못된 정책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못 살게 굴려는 그런 정책이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항해야 되고, 저항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면산 산사태, 재작년에 오송 물난리 사태 이런 거 올해도 똑같이 또 이렇게 캠트레일로 인공 기후 재난을 만든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깨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무서운 일들이 이 사기 또 다른 사기 팬데믹하고 더불어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일단 그 공짜인 척하면서 선심 쓰는 나라 경제를 폭망시키는 그 스테이블 코인 CBDC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가짜 돈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인위적인 기후재난을 막고 그런 캠트레일 살포라든지 하프 구름 살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최대한 깨어난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진실들을 주변에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거리로 나와서 싸워야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사람들이 비가 오던 또는 불이 나든 일단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이죠. 불이 나게 되면 누군가의 실화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것이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칭 전문가라는 자들은 기후 변화다 이런 얘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우리 같은 목소리는 사람들이 잘 안 듣고 있죠. 그러나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지구공학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아니면 100년 전부터 이렇게 어, 있었던 기술들이고 날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데 사람들은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고개부터 절레절레 져요. 자신들이 무지하고 자신들이 멍청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그 기후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 보게 되면 한 주가 멀다 하고 어떤 기후를 조작하는 법들이 계속 어, 그 국회에 발의가 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이디어폰에 고개를 쳐박는 것처럼 진실에도 고개를 쳐박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들을 고개 들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에요. 예, 뭐 보면 우리가 집회를 했던 영상 이걸 올린 것이나 이런 거에 뭐 댓글을 이게 하나가 올라왔는데 댓글이 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미 딥스테이트가 장악한 세상 뭐 이미 딥스테이트가 정재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에코펜조는 쓸데없이 180 몇 회 집회가 해야 되고 어디야 저기 수요 중토론하면서 이상한 거나 떠들어댄다. 이런, 뭐 하여튼,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자기 만족만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책임이 커요. 왜냐? 우리가 180 몇 회의 집회를 하고, 이런 코펜조 수요 중토론을 몇 년을 해왔지만, 사실 늘어난 사람들, 이 말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 50명, 100명씩 나와서 가시적으로 막 떠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걸 전 썼다고 봐요. 어디가 국정원 뿌락지가 와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않으려면, 정말, 우리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밝혀져야겠죠. 예, 첫 번째 토론 주제, 여러 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토론 주제를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사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뭐 기사는 오늘 소개를 많이 이렇게 해줬지만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려는 바를 좀, 그렇게 유추를 해내는데, 기사를,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기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빨리빨리. 예. 홍수는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기사 몇 개를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밭이 이렇게 막 다 했는데 옆에 뭐가 지나가요? 강 같은 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강에다 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물이 다 넘쳐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명박 때부터 해왔다는 얘기예요. 보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잘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서 다 주변으로 넘쳐 흐르게끔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되면 그냥 전부 다 떠나야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내년에도 이래? 그럼 우리 못 살겠네 하고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들이 원하는 것을 짓고 또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은 스마트 시티에 가둬놓고, 예, 얘네들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어쨌든 봅시다. 아까 나왔던 기사인데 100에서 200년에 한 번 온다는 괴물폭우, 비일상이 일상화된다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좁은 띠 구름에 수증기 다량 공급된 게 원인. 그다음에 전문가 기후변화 탓 한반도 강수량 증가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난 17일 하루에만 충남 서산에 이런 식으로 비가 내렸는데 이 정도 비는 100에서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괴물 폭우다.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런 폭우가 점점 더 강하게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그거 내다본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수재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 못 살겠네. 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비일상의 일상화가 됐다 하고
이 프로파간다나 떠드는 이 김해똥,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 강수가 이제는 매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폭우는 선상 강수 대 정난운이 띠처럼 연속으로 이어져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가 형성되면서 퍼부어졌다는데, 선산 강수 대 정난운이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남서쪽에서 이렇게 강수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서쪽이니까 어디예요? 필리핀에서 만들어지는데, 필리핀에 뭐가 있습니까? 미군 기지와 하프 기지가 있죠.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선상 강수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 남쪽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이러는데, 이런 건 다 뻥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뭐 남쪽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기 조건이 뭐 됐다. 그래서 예컨대 사흘간 전남 나주에 400mm 비가 왔지만, 인근 전남 영안군과 장원군에는 누적 간수량이 25에서 90 안팎이었다. 어딘 많이 오는데 어딘 조금 온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나주와 영안과 장흥 찾아봤더니 나주가 있고 영암, 장흥 바로 붙은 곳인데 어디예요? 광주만 갖다 드립다, 나주에만 드립다 붓고, 그리고 어디요? 광주 이런 데만 드립다 붓고, 나주, 영암과 장음에는 조금밖에 비가 안 왔다. 근데 선상 강수대가 만들어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지. 뭔가 인위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김해동이라는 이 거짓말을 하는 작자는 최근 남쪽 해수 온도가 30도 정도인데, 그로 인해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가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비를 뿌리는 연직운, 수직으로 두껍게 발달한 구름이 발달하게 됐다. 연직운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구름이에요. 만약에 저도 이런 구름을 비가 그친 이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구름은 인위적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인위적인 구름. 근데 이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클라우드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구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는 하프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구름들은 어, 자연적인 구름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름인데, 이놈은 또 여기에 동원되는, 프로파간다에 동원되는 이놈입니다. 예. 그리고 수증기 불어넣는 하층 Z, 밤엔 더 활성화돼가지고 밤에 더 비가 많이 온다 이겁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야행성 폭우가 더 뭐 한다. 뭐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AI 아까 나왔던 건데, 여름이 달라진다. AI가 경고한 미래다. 챗GPT, 제미나이, 그록이 2035년 한국 여름 길고 뜨거워질 것,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노력에 따라 전망 달라진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한국 여름이 뜨거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또 연합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모든 장면은 AI가 예측한 2035년 여름이다. 여름 풍경이다. 뭐냐? 뭐 하여튼 뭐 이런 거죠. 뭐 수학식 열사병 막 나고 이런 것들. 음. 뭐 이런 것들이 AI가 이런 걸 예측을 했대요. AI가 예측한 게 아니라 지들이 설계한 걸 AI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걸 한번, 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재밌는 걸 한번 봐야 돼요. 보게 되면 앞으로 계절이 변하는데 짧은 봄과 가을 대신, 그러니까 봄, 가을이 짧아지는 대신 여름과 추운 겨울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아니, 온난화가 생긴다면서 추운 겨울이 길어지면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대. 온난화라면서. 겨울이 길어진대요. 온난화라면서. 그리고 추운 겨울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대요. 이게 어떻게 온난화예요? 기후조작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걔네들이 모순된 거를 AI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같은 변화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계절 구조 변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더워진다고 하면서 겨울이 길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순도 사람들은 기사를 보면서 발견을 못 하는 거죠. 네, 어쨌든 AI가 예측한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10년 뒤 우리나라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초장기 여름에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엄청 덥고 비 같은 거 막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아까 기후 탄소 감축이나 탄소라든지 제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열차게 몰아붙여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운 미래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내연기관 조기 퇴출을 시켜야 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은 더 이상 선택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람들도 탄소 배출량을 정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을 AI가 하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농업, 물관리 혁신도 중요하다. 고온 가뭄에 강한 작물 개발에 하고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재해를 줄이는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예, 얘네들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폭염의 계절은 견뎌내야 하는 여름이 아닌 함께 준비하는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고 속일 테니까 알아서들 속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프로파간다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 호수로 변해버린 마을 잠기고 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이거지. 물에 잠긴 길 숨도 턱 막힌다. 차 내비게이션은 충남 뭐 이러는데 이건 결국엔 뭐냐? 농사 이런 것도 다 망쳤다. 그러니까 여기를 포기하고 이 땅을 포기하고 떠나라. 스마트 도시로 다 가라. 안전한 데로.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냥 기사 몇 개만 보더라도 그들이 하고 싶은 말들과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5일간 발생한 모든 홍수 대현황을 살펴보서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텍사스, 노스캐롤 그래서 뭐 미국도 보게 되면 제가 어디인지 위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에서 홍수가 심각한 홍수들이 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국도 동일하게 며칠 동안 홍수가 났습니다. 평행선을 미국과 걷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텍사스의 기상 조절 회사인 팔렌티어의 자회사입니다. 레인메이커 대표는 이 화학 물질이 어떻게 살포가 되는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비를 내릴까지 설명했는데 드론 세대에 필요하고 1파운드 0.45리터의 화학 물질만으로 4천만 파운드의 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800만 리터의 비에 해당합니다. 한번 이걸 계산을 해보면 1파운드가 0.45니까 이거를 1리터로 계산을 할게요. 두 배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약 4만 톤의 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리터. 요만큼을 가지고 4만 톤의 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1리터가 1kg죠. 100kg, 1000kg의 화학 물질을 하늘에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홍수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인상은 과학이다. 생긴 것 봐라.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인상이죠. 이 사람들 아주 딥스테이트의 전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면 이 매부리 코고 이런 걸 보니까 얘 유대인이에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기사를 한번 소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뭔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눈치챌 수 있게 기사 몇 개 소개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